자, 어느 배양에게 미생물을 배양하면 1시간마다 70%는 죽고 나머지는 각각 10마리로 분열한다. 이 배양에게 미생물 100마리를 넣고 1시간 간격으로 관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1시간 후에 미생물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거든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뭐죠? 라고 하면 미생물 100마리를 넣고 라고 했어요. 그 100마리는 지금 현재의 그 마리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1시간 후라고 말할 수가 없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70%를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각각 10마리로 분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 처음에 1시간 후의 미생물의 수는 처음에 있던 그 100마리를 가지고 여기다가 30%만 남긴다. 70% 죽인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몇 분의 몇? 100분의 30 괜찮고요. 10분의 3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렇게 남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남은 마리수들에다가 그대로 몇을 곱해야 10을 곱해야 이게 1시간 후에 마리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워지시면 여기는 300마리 이게 1번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봅니다. n시간 후에 미생물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n시간 후에 미생물의 수 이것을 an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 1시간 후에 미생물의 수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300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알고 있는 거니까 A1이 얼마다? 300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고 1시간 후니까 체크했다면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게 뭐야?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N시간이 지난 거 하고 N 플러스 1시간이 지난 거 하고 N시간이 지났을 때 1시간 더 지나려면 여기서 몇 프로는 죽이고 70% 죽이고 그럼 70% 죽인다는 얘기는 몇 분의 몇 남고 10분의 3 남고 거기다가 그 각각에 대해서 똑같이 10을 곱하는 그 작업을 해준 게 얘가 그 다음 AN 플러스 1이 되겠죠. 괜춘? 자, 이게 3AN이라고 하는 것이 AN 플러스 1이 되므로 이거 수열로 따졌을 때 3이 곱해서 다음항이 된다. 무슨 수열이죠? 그래서 등비수열. 그래서 등비수열이고 첫째 항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고 A1이 300이고 이 300을 기준으로 3번 자,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야? 5시간 후의 미생물의 수야. 즉 5시간 후는 여기다가 n 대신에 5를 대입하는 거라서 A5가 궁금한 거지? A5는 첫째 항을 기준으로 0B라고 하는 3을 몇 번 건너가야 돼? 그렇죠. 4번 건너가야겠죠. 이렇게 되시는 거고 얘가 81입니다. 81이라고 하는 것에 300 곱하시면 24300 정답이 됩니다. 물론 여기를 가지고 n번째 항은 첫째 항인 3을 기준, 300을 기준으로 3을 가지고 n-1번 곱한다 라고 해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n 대신에 5 대입해도 A5는 300 곱하기 3에 대한 4제곱 즉 24300 이렇게 나오죠. 괜춘? 자, 이번 문제는 자 보시면 첫째 항이 이제 3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배의 SN은 n 플러스 1의 A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라봤을 때 너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이 SN이라고 하는 그 수열의 합에 대한 그 수의 나열과 이 AN이라는 그 수의 나열은 좀 다르죠. 그래서 얘와 얘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죠? SN에서 뭘 빼면? S, n-1을 빼면 그게 몇 번째 항? n번째 항이다. 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언제 성립한다라고 했냐면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한다라고 했었고요. 괜찮죠?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것을 바라봤을 때 자, 너희가 생각할 건 이거야. 그리고 여기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우선 여기서의 n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몇 이상이다? 안 나와 있죠. 그쵸? 안 나와 있어요. 이랬을 때 n값은 몇 이상일 때 가능할까요? 그냥 1 이상이면 다 가능합니다.
괜찮나요? 너희 함수의 정의역이 안 나와 있을 때 기본적인 함수의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되는 것처럼 여기 있는 an이라고 하는 곳의 n값은 몇 이상일 때, n이 1 이상일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n이 1 이상일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성립 가능한 식이야. 아셨죠? 그럼 여기 있는 얘가 n이 1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sn과 in 사이의 관계식은 이거라며. 그럼 둘 다 같은 그러한 수열로 좀 바꿔서 쓰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다가 그대로 n 대신에 n-1을 대입한다 라는 얘기죠. 그럼 2배의 sn-1은 n-1 대입하고 n-1 대입하면 여기는 얼마? n의 a n-1 괜춘? 그럼 여기를 가지고 두 개를 변 뭐 하니까? 변 뭐 하면? 빼면 나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기 메뉴에 있는 이 식이 n이 1 이상이었습니다. 이때의 이 식은 n이 몇 이상인가요? 얘 n이 몇 이상일 때 성립하지? 2 이상일 때 성립합니다. 생각해봐. 야, 여기다가 1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성립한데 그러면 여기다가 그렇지 2 대입했을 때가 여기서 1 대입한 식과 같아지지. 결국 얘는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한다라는 게 되겠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체크해야 되는 건 빼주니까 2배의 몇 n? an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나서 얘에서 얘를 뺄 거야. 그러면 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에 an 빼기 n a n-1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거? n이 자 생각하세요. n이 1 이상이야. 얘 n이 2 이상이야. 두 개를 같이 가져간 식이야. 이거는 n이 몇 이상? 2 이상이야. 맞죠? 약간 그 교집합의 개념으로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가 2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끼리끼리 묶겠습니다. an끼리 묶어주시고 그 다음 n-1끼리 묶어주시고 식은 나 이렇게 쓸게요. an을 묶어준 다음에 n-1이라고 하는 것에 an은 그 다음 넘겨주시면 식이 n, a, n-1 괜찮죠? 자, 그럼 여기까지 바라보셨을 때 너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아, 이때 an이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 식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 식은 어떻게 돼? 얘를 몇으로 나눈다? 그래서 n-1로 나눈다. n-1로 나누는 순간 식은 n-1분의 n 나누셔도 괜찮아요. n이 2 이상이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에 a n-1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럼 이 식에다가 자, 너희가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 뭐 할까? 뭐 할까? 그렇죠. 쭉차 대입법 한다라고요. 자, 그게 내가 그랬었죠. 어떻게? 만약에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어. 근데 n번째 항이 있어. 어떠한 숫자를 더해줬어. 이거는 등차 수열. 얘가 숫자가 곱해졌어. 이거는 등 비수열. 그런데 여기가 어떠한 식이 더해지거나 식이 곱해졌어. 이랬을 때는 축차 대입법 이용한다라고 했었죠. 맞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보시냐? 여기가 n번째 항이고 그러면 이거는 그 전항이야. 그 전항에다가 어떠한 식을 곱해가지고 다음 항이 만들어졌어. 그랬을 때는 아 축차 대입법 이용하는구나. 대입을 해보시는구나. 해주시는 거고요. n 대신에 대입할 거는 2부터 가셔야겠죠. 맞니? 2 대입하는 순간 A2는 1분의 2 A1 A3는 2분의 3 A2 하나만 더 갑시다. A4는 3분의 4 A3 이렇게 되시는데 자 여기서 그랬습니다. 뭐가 궁금해? SN 궁금하죠? SN이 뭔데? n번째 항까지의 합이잖아. 그러면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n번째 항을 먼저 찾으셔야겠고 그 n번째 항은 an이 2 부분이 내가 항상 얘기했죠. 이 좌변 이 부분을 그대로 너희가 궁금해하는 거 찾고 싶은 거 그걸 좀 만들어 달라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그럼 얘 n번째 항은 그대로 n 대입한 거니까 식 요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n-1분의 n이라고 하는 것에 a n-1 되시겠고 이것을 변 뭐 한다? 변 뭐 해야 지워져?
그치? 곱해야 지워지죠? 그러면 곱하면 지워지는 꼴이 보이시죠? A2, A2 지워지고요. A3, A3 지워지고, A4, A4 지워지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지워지는 게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엔 첫 장의 아랫부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윗부분 이렇게 살아남죠. 그래서 n번째 항은 1분의 n에 A1 이렇게 되시겠고, A1이 지금 얼마? 3이었기 때문에 그냥 3n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괜춘?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3n이 끝난 게 아니죠? n항까지의 합인 sn을 구하고 싶어요야. 이게 n번째 항이야. 그럼 이것을 가지고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를 더하라 라는 얘기이고요. 맞아? 3배의 2분의 n 플러스 1. 괜춘? 정답이 됩니다. 다음 갑시다. 자,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갑시다. 이 피보나치 수열은요, 어떤 특별한 수열을 말하는 건데, 이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왜 나오느냐? 이 피보나치 수열의 이것도 역시 무엇이다? 항과 항 사이,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서 다음항을 나타냈다. 라고 해서 여기서 끼워 넣어진 겁니다. 이 문제는요, 여기서 너희가 풀 게 없어요. 내가 오늘 둘 다 풀어드릴 건데, 이 피보나치 수열은 이러한 형태입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자, n 플러스 2번째 항이 앞에 있는 그 두 항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 이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내가 우리 고1 때 기말고사 나랑 시험 대비를 했었죠. 시험 대비 때 나는 문제를 풀면서 이 피보나치 수열을 언급을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오호, 기억나. 그쵸? 네, 맞아요. 이 피보나치 수열을 어디서 얘기를 했었냐면 그 경우의 수, 어떤 거? 계단 오르는 문제. 기억나? 이 그림 보면 기억날걸? 나 이 그림 이렇게 그렸었는데. 기억나니? 안 나? 너희 지금 확통 배우는 문제, 확통 배우는 친구들의 경우에도 이거를 가지고 그냥 경우의 수로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를 해석을 하기를 피보나치 수열로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똑같이 나오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가? 그리고 왜 이게 피보나치 수열을 말하는가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그때 배웠었던 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거든.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문제도 이런 거야. 뭐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있는데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을 오를 수 있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8계단이라고 했었나? 맞는 것 같아. 8계단. 8계단을 오르는 전체 가지수. 기억나나? 그런 걸 풀 때 있잖아.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만약에 조합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그냥 8계단을 오르기 때문에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라고 볼 수도 있고 또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도 가능한데 얘네들은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야. 2가 들어갈 세 자리만 뽑자라는 생각이네. 나머지는 어차피 1, 1이 알아서도 들어갈 거야. 이 생각. 괜찮죠? 또 2, 2, 1, 1, 1, 1.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1만 몇 개겠어? 8개 이렇게 되겠네. 괜찮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써 푼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의미하는 게 그냥 2가 들어갈 4자리 중에서 2가 들어갈 4자리 뽑자. 얘는 2가 들어갈 3자리 뽑자. 2가 들어갈 자리를 뽑자. 얘는 또 2가 들어갈 자리를 뽑자. 그리고 2가 들어갈 자리를 뽑자. 뭐 요렇게 하셔도 얘 계산하면 1, 얘 계산하면 10, 얘 계산하면은 15, 얘 계산하면 7, 얘 계산하면 1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25에다가 여기 25, 32, 34 이런 식으로 34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때 정답이 34였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은 저 피보나치 수열, 그러니까 그
전항을 두 개를 더했더니 그 다음 항이 나오는구나로 해석이 가능하냐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방금도 얘기했었죠. 뭐야? 이 문제는 두 계단 또는 한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친구가 전체 계단을 오르는 가지수입니다. 맞죠? 그럼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요렇게 뭐 요 정도만 체크합시다. 자, 그렇다면 만약 여기가 이제 뭐 목표 지점이야. 여기까지 오르는 가지수. 근데 내가 이 가지수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거야. 첫 번째는요. 맨 마지막에서 한 계단 올라서 끝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두 계단 올라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고는 없죠. 생각해봐. 맨 마지막에서 두 계단 오르거나 맨 마지막에서 한 계단 오르는 거 말고는 맨 마지막에서 갑자기 얘가 세 계단을 점프하거나 공중부양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얘가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밖에 없다고. 괜찮죠? 그럼 우리는 이 맨 마지막 계단은 n 플러스 2 계단이라고 한다면 그 전 계단과 그 전 계단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한 거랑 같다가 돼버려서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나요, 선생님? 만약 한 계단짜리였어.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는 가지수 몇 가지? 한 가지. 두 계단짜리였어.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는 가지수 몇 가지? 두 가지. 맞죠? 왜? 1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2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여기까지만 하면 땡이라고. 왜? 앞에 거 두 개를 더하면 다음 게 나오고 앞에 거 두 개를 더하면 다음 거 나오고 더하면 다음 거 더하면 다음 거 더하면 다음 거 더하면 다음 거 정답이 34 이런 거야. 괜찮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까 여덟 계단을 가지고 총 올라가는 가지수 그거 구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단 오르는 가지수가 뭘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그 항광사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 뭐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라는 거였고 여기에는 그래서 588번은 588번 수열 AN의 관계식을 나타내세요 라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냥 관계식은 피보나치 수열을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더 설명해 줄 게 없어. 자, 그러면 내가 그 다음 거 한번 생각해 볼게. 그 다음 것도 사실 피보나치 수열이거든요. 피보나치 수열은 나열했을 때 너희가 잘 안 보여. 1, 2, 3, 4, 3, 5 특징들이 잘 안 보인다고. 그냥 앞에 거 두 개를 더했을 때야.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논리가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돼요. 자, 다음 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다음 그림은 바둑돌로 3개의 칸을 채울 때 검은 돌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채우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검은 돌끼리 이웃하면 안 돼. 그랬을 때 지금 이 규칙에 따라서 9칸을 채우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가 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거든. 그럼 자, 이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자, 이렇게 한번 칸을 나눌 건데요. 이 칸의 총 개수는 n 플러스 2개라고 합시다. 괜찮죠? 자,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도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눌 건데 그 두 가지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이 맨 마지막 칸을 기준으로 나눌게요. 두 번째 자, 맨 마지막 칸이 만약 검은 돌이라면 뭐가 맨 마지막이 이번에 맨 마지막이 뭐였을 때? 흰돌일 때. 이거 말고는 그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니? 이 문제에서 있을 수가 없죠. 검은 돌 아니면 흰돌인데 그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질 때 맨 마지막에 검은 돌로 끝내거나 맨 마지막에 흰 돌로 끝나거나 이 두 개가 끝이잖아. 맞지? 자, 그럼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맨 마지막이 검은 돌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 생각해 봐. 얘가 검은 돌이야. 그 전에는 얘는 무슨 돌이야? 얘 무슨 돌이야? 문제를 잘 보세요. 검은 돌끼리는 뭐 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야. 맨 마지막에 검은 돌이야. 그러면 그 전에는 무슨 돌? 무슨 돌? 흰 돌. 무조건 흰 돌이라고. 맞지? 무조건 흰 돌이야. 여기는 흰 돌이야. 검은 돌, 흰 돌이라고. 내가 그럼 지금부터 뭐 하면 돼? 여기가 총 n 플러스 2개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n개네. n개. 두 개를 뺐으니까 n개를 나열하는 데 있어서 검은 돌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한다를 써주시는 가지수랑 경우의 수가 어때? 같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 갑니다. 자, 이번에 맨 마지막에 흰돌일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흰돌이 들어갔어요. 자, 여기에 흰돌이 들어갔으면 여기는 흰돌 들어가도 되고 검은 돌 들어가도 되고 그런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냥 뭐 하면 된다. 흰돌 또는 검은 돌이 들어가는데 이 조건에 맞춰서 들어가라. 몇 개를 나열하는데 n 플러스 1개 나열하는데. 그러니까 그 가지수는 a n 플러스 1과 같다고요. 그럼 결론이 뭐겠어? n 플러스 2개가 나열하는데 그 나오는 가지수는 이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한 거랑 같다. 이게 나오신다고. 내가 이걸 찾아낸 이유가 뭐야? 9개를 실제로 나열해가지고 이 규칙에 맞게 할 수가 없잖아. 규칙성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나열만 해주시는 거라고, 이 문제는. 자,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냐면 A1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야? 한 칸이 있어. 한 칸이 있는데 검은돌끼리 이웃하지 말래.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두 가지. 흰돌 또는 검은돌. 맞지? 여기는 두 가지인 거고. A2는 의미가 뭐야? 두 칸이 있어. 근데 여기에 검은돌끼리 이웃하지 말래. 그럼 얘는 몇 가지? 경우의 수 몇 가지? 세 가지 나오셔야죠. 검것만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긴 세 가지. 자, 끝났죠? 무슨 수열? 피보나치 수열 갑니다. 2, 3, 5, 8, 13, 21, 34, 50, 5. 내가 지금 궁금한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하나 더 하자. 얼마? 89. 그래서 정답이 89가지다. 아셨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는 건데. 자, 우선은 얘들아 수학적 귀납법 이라고 써있는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3음절로 이 수학적 귀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수학적 귀납법은요. 무엇이냐면 도미노입니다. 도미노요. 써주세요. 자, 이것에 대한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증명법 중에서 이 수학적 귀납법은 도미노처럼 증명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이고요. 자,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지죠?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무엇이냐면요. 도미노가 이렇게 막 세워져 있을 때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고 다음 거 도미노 쓰러지고 그 다음 거 도미노 쓰러지고 도미노 쓰러지고 도미노 쓰러지고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게 만약에 어떤 명제가 얘가 어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에서 쓸 수 있는 게 이 수학적 귀납법인데요. 그럼 이 모든 자연수 n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1일 때도 성립한다, 2일 때도 성립한다, 3일 때도 성립한다 얘네들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 그쵸? 모든 자연수라고 해서 그게 불가능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논리를 사용할 거냐면 자, 여기 있는 도미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게 성립했습니다 라고 할 거야. 여기까지 괜춘? 첫 번째 게 성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게 쓰러졌다 이런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 중간에 있는 만약 K번째가 쓰러졌다 가정하면 그 다음 것이 쓰러져요 라고 하는 이 명제를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만약 K번째가 성립했을 때 다음 것이 넘어져요. 이것이 성립한다면 첫 번째 거 맨 처음에 성립하는 건 아까 전에 확인했지.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넘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거 넘어져요. 그럼 두 번째 거 넘어졌기 때문에 세 번째 거 넘어져요. 이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증명이 됐다 이렇게 해버리는 게 수학적 비납법이고요. 그럼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뭐 한글로 좀 써드린다면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 첫 번째는요. 맨 처음 성립한다. 확인.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n은 k일 때.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어떤 n은 k일 때라고 하는 그 중간에서 얘가 성립한다 뭐 하면 가정하면 이 표현 되게 이 워딩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가정하면 아셨죠? 그래서 이것이 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면 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 꼭 들어가셔야겠고요. 그리고 나서 n은 k 플러스 1일 때 뭐 한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게 끝입니다. 아셨죠? 실제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내가 풀면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명제를 증명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선은 이거 많이 물어볼 건데 선생님 명제를 다 증명하라고 나오나요? 네, 여기 부분 나와요. 명제를 다 증명하라고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들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뭐 네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들 선생님이 체크할 테니까 체크 그거 잘 따라와 주시고 너희도 그거 잘 적으시면 돼. 그래서 그 부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아 이거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했구나 안 했구나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니까 아셨죠? 자 그럼 248페이지 갑니다. 596번 볼게요. 이게 크게 봤을 때 이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문제들이요. 보통 이제 등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첫 번째, 부등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두 번째, 물론 그 외의 것들도 있어요. 그 외의 것들도 교과서만 보더라도 있거든? 근데 기본 틀은 이 두 가지가 기본이고, 이거 하던 대로 똑같이 가져가시면 돼요. 아셨죠? 그거 좀 생각해주고, 그리고 너희한테 물어보는 이거 증명하라, 참임을 보여달라 라고 수학적 비납법으로 참임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 물음에서 당연히 너희한테 긴가민가한 명제를 가지고 참인 것을 보여줘 이렇게 말하겠니? 아니죠. 출제자는 항상 얘는 참인 것을 확실할 거야. 얘는 확실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것을 참인 것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그 논리적으로 너희가 한번 표현해봐 이거야.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등식의 경우에서는 앞뒤 맥락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무조건 얘가 나올 거야. 그럼 뒤에서부터 끌어와서 얘네들이 등식이니까 갔다 해주셔도 중간에 있는 빈칸 정도는 채워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괜춘? 자, 그럼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항상 이 수학적 귀납법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그냥 증명하는 데 있어서 식을 좀 줄여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식에 이름을 붙여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식이 나왔어. 몇 번식이라고 부를까? 라고 하면, 1번식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냥 1번이라고 이거를 칭하겠다.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괜춘? 자, 그리고 나서, 자,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맨 처음을 확인할 거야. 자, 모든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맨 처음 언제죠? 자연수 맨 처음? 1일 때죠. 맞습니다. 그래서 n은 1일 때 써주시고, 이때의 좌변 갈 거야. 자, 이때의 좌변은요.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 좌변의 의미가 뭐야? 라고 하면은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 4세제곱 해가지고 얘는 자연수의 세제곱들의 합이 되는 거야. 그럼 n은 1을 가지고 좌변에다가 대입하는 순간 이거는 뭐야? 라고 하면 1의 세제곱 1인 거야.
우변 얼마 나올까? 얼마 나올까? 1 나오겠죠? 1 나오는 거 확실해요. 1 나오지 않으면은 너희한테 문제를 주지 않을 거라니까? 아니, 이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비납법으로 증명하시오인데, 이게 처음 것도 만족 안 하는데, 이걸 증명하라는 게 말이, 문제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1 나올 거라니까? 1 나올 건 확실하지만, 내가 지금 이 말 하는 이유는, 너희는 보여주셔야 돼요. 출제자한테 나는 수학적 비납법을 따라서 가고 있지, 이게 결론이 도달한 걸 알고 있어서 그거를 결론을 쓴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말해 주셔야 된다고요. 뭐냐면, 이게 되는 거야. 괜찮죠? 아니, 우변은 어차피 1일 거라고. 근데 나는 지금 뭐 한 거야? 여기다가 대입했다라는 것을 나는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아셨죠? 자, 그럼 이때 좌변과 우변은 서로 어떻고? 서로 같고. 따라서. 자, 1번식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면 1번식은 n은 얼마일 때? 1일 때 뭐 한다? 성립한다. 뜻입니다. 괜춘?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두 번째. n은 k일 때. 자, n은 k일 때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대로 k를 대입한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 4세제곱, k세제곱까지 식을 써주시고 얘가 2분의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의 몇 제곱? 제곱. 식이 나왔네. 식 나왔으면 뭐 하자고? 이름 붙이자고. 그래야 너희가 쓰는 양이 좀 줄어들어요. 아셨죠? 이거를 2번식 2 뭐 한다? 여기도 표현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 그치? 성립한다, 가정하는 거야. 제일 중요합니다, 저 말. 뭐 한다? 성립한다? 그렇지, 가정하자. 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야? 내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야. 여기 있는 이 식, 이것이 k 플러스 1번째일 때 뭐 한다? 성립한 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아니,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k번째가 성립한다 가정하면, 얘가 넘어간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 게 넘어가요야. 이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k번째가 성립한다 했어. 그러면 그 다음 게 성립해요야. 자, 보세요. 여기는 이 식에서 n 대신에 k 플러스 1 대입한 식이 나오고 싶어. 양변에 뭐를 더해줘야 돼. 여기서 뭐를 더한다? k 플러스 1에 몇 제곱? 세제곱을 뭐 한다? 더한다야. 나는 앞에 있는 것이 성립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다음 게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멈추는지 이거를 확인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이 식에다가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양변에 더할 거야. 맞죠? 그럼 여기는 1세제곱, 2세제곱, k세제곱에다가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제곱 더하기. 아유, 쉣. 얘가 2분의 k 더하기 1 이것에 대한 몇 제곱? 제곱이라고 했었고. 근데 거기다가 k 플러스 1의 몇 제곱? 세제곱을 더하는 거야. 자, 여기는 이 식은요. 이쪽으로 끌고 올게요. 갑시다. 자, 여기는 이 식은요. 그대로 뭐 할 거야? 묶어낼 거야. 왜? 너희가 보여주고 싶은 건 결론은 뭐 나올 거야? 결론은 뭐가 나와야 돼? 결론은 당연히 여기다가 n 대신에 뭘 대입한 것이 나와야 돼. k 플러스 1이 대입한 식이 나와야 그게 결론이지. 그래야 이거랑 이거랑 같다니까 결국엔 성립한다. 이게 되는 거라고. 하지만 나는 여기다가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대입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k일 때 성립한다는 이 식을 가지고
얘를 변형해서 다음 것도 넘어가요. 이거를 보여주는 과정이라고요. 자, 여기다 k 플러스 1 대입한 식이 나오려면 이거는 무슨 분해해야 돼? 인수분해 하셔야겠고, 그래서 얘와 얘를 가지고 인수분해 한다. 남는 거 공통인수 뭐로 묶을 수 있어? k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자, k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으로 묶으면 얘 몇 분의 k제곱? 4분의 k제곱에다가 뒤에 거는 k 더하기 1 들어가시고,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는 k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은 몇 제곱? 제곱에다가 여기는 몇 분의? 4분의, 자, 보이시죠? k제곱 플러스 몇 k? 그렇지. 보이니? 뭐가? 요거. 됐잖아. 자, 나는 지금 한 과정이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그냥 대입해서 끝. 이게 아니야.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 전 것이 성립한다. 그 전 것이 넘어간다. 그 전 것이 이것을 가지고 그 다음 것이 넘어가요를 뭐 한 거야? 콕 집어서 말해준 거야. 그걸 증명한 거라고. 따라서 이제 결론 간다. n은 무엇일 때? k 플러스 1일 때 뭐 한다? 성립한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해야 될 거 항상 아니 어떤 명제가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라고 하는 명제가 있어. 그러면 맨 마지막에 결론은 이 명제는 뭐 한다? 성립한다로 끝나는 게 가장 이쁘죠. 맞지? 가장 표현이 이쁘죠. 맨 마지막에 결론 내주는 게 맞잖아. 이 명제는 따라서 이 명제는 뭐 한다? 이렇기 때문에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되시는데, 자, 그러면 얘들아, 내가 아까 전에 한 4가지 정도가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지? 내가 그거를 V로 체크를 좀 해줄 테니까, 그거 한번 좀 체크를 같이 좀 해봅시다. 아셨죠? 자, 첫 번째는요, 맨 처음, 이거 중요합니다. 맨 처음이 꼭 1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우리 598번만 보더라도 n이 몇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어? 598번만 보더라도 n이 몇 이상의 자연수? 2 이상의 자연수니까 n이 2일 때가 맨 처음인 거야. 그치? 내가 그래서 맨 처음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1일 때라고 표현 안 하고. 아셨죠? 맨 처음 확인하시고. 그래서 맨 처음이 뭐 한다 성립, 뭐 한다 확인, 성립한다 이 표현 들어가시는 게 첫 번째. 꼭 들어가셔야겠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갑니다. 야, n은 k일 때 뭐 한다 가정하자. 성립한다 가정하자 이거 들어갔다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것이 K번째가 성립하면 다음 것이 성립해요 라고 하는 명제를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여기 체크하시고 다음 체크해야 되는 건 쭉 내려와서 얘가 체크하셔야겠지. 여기까지 가능? 그리고 명제니까 당연히 맨 마지막 결론은 해주시는 게 제일 좋죠. 결론 내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요 정도 한 4가지 정도는 너희가 생각을 좀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거. 얘들아, 보통 이 어떤 것이 부등식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방정식보다. 등식은 오히려 쉬워요. 근데 부등식은 좀 어려워요. 애들 생각 잘 못해내더라고.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해야 될 결론이 무엇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써주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결론을 생각하시고 그냥 중간에 연결다리, 약간 징검다리 그것만 이어주자 이것만 해주시면 돼. 아셨죠? 결론만 생각하시면 돼요. 부등식은 약간의 팁이 그렇습니다. 잘 풀려면. 자, 1 플러스 h에 대해서 몇 제곱? n제곱이 1 플러스 nh.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 이거 갑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뭐라고 그랬어?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해봐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야 되는 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이러한 식이 있습니다. 1번식이라고 좀 이름 좀 붙입시다. 괜찮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1번식에서 맨 처음은 n이 얼마일 때가 맨 처음이야? n은 2일 때 맞습니다. 그래서 n은 2일 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n은 2일 때 식이 어떻게 돼? 좌변은요? 라고 할 거야. 1 플러스 h라고 하는 것의 몇 제곱? 제곱. 그러니까 여기는 몇 더하기 몇 h? 더하기 h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우변은요, 라고 할 거야. 1 더하기 몇 h? 2h입니다. 자, 선생님, 이 좌변과 우변 중에서 좌변이 더 큰 거 맞나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왜 맞아요? 항상 맞는 거예요? 항상 맞아? n이 2 이상 자연수라서? 그렇지, 저 말이 들어가셔야죠. 자, 증명하는데 그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너희가 문제를 쫙 풀어가고 있고 어쨌든 결론을 알겠어. 그래서 결론 써. 좌변보다 우변이 더 크대. 써. 근데 여기서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게 좋죠. 즉 좌변과 우변이 있습니다. 이 좌변이 더 큽니다야. 그런데 항상 더 크진 않아요. 생각해봐. 아니 이거하고 1 플러스 2h하고 과연 이게 항상 얘가 더 커? 라고 해서 그런 물음에서 얘는 사라진다고 보더라도 h제곱이 0보다는 항상 커? 아니 얘는 항상 크거나 같아요. 하지만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h는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왜냐면 이라고 쓴 겁니다. 역삼각형으로.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써주시고 h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좌변이 우변보다 큽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요런 식이야. 따라서 n은 얼마일 때? 2일 때 이 위의 식이 뭐 한다? 뭐 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괜춘? 자, 그러면 두 번째 n은 k일 때 라고 했으면 어떠한 식이 나와? 1 플러스 h라고 하는 것의 k제곱 했더니 얘가 1 더하기 kh보다는 크다라는 것이 이것이 뭐 할 때? 이것이 성립할 때 라고 뭐 하자? 그렇지, 가정하자. 꼭 들어가셔야겠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름을 붙여준다라는 거. 식이 나왔어.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까 1번식이라고 이름 붙였으니까 얘는 2번식이라고 이름 붙일게. 얘가 성립한다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 너희가 생각을 하는 거야. 너희가 할 거는 여기가 n 대신에 뭘 대입했을 때의 좌변이 뭘 대입했을 때의 우변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n 대신에 뭘 대입했을 때의 k 플러스 1일 때가 라는 보여주고 싶은 거야. 너희는 k일 때는 성립한다 가정을 해놓고 그 다음 것이 성립함을 보여준 거야. 이걸 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알았지? 이걸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를 가지고 너희 어떻게 해주셔야 여기가 n 대신에 k 플러스 1 대입한 좌변처럼 나와 라는 얘기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양변에 어떻게 해준다? 그렇지. 1 플러스 h를 뭐 한다? 뭐 한다? 곱한다. 맞죠? 곱한다. 그럼 식이 어떻게 돼? 1 플러스 h에 대해서 여기 얼마? k 플러스 1제곱 되는 거 맞고 얘가 1 플러스 kh가 되고 이것에서 1 플러스 h가 되는 게 확실해? 이거 확실하니? 중간에 써줘야 될 거 없을까? h가 0보다 크다를 써주든 좋아요. 1 플러스 h가 0보다 크다를 써주든 왜? 부등식은 양수를 곱할 때는 부등호에 안 바뀌지만 음수를 곱할 때는 부등호 바뀝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h가 양수인 것을 너희가 아니까 나는 이 식이 이렇게 넘어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라는 것을 써주시라고.
아셨죠? 이 식만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 써주든 여기서 써주든 물론 제일 좋은 건 여기 사이에 써주는 게 제일 좋죠. 이게 왜냐하면 얘 때문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니까.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무엇이냐면 자, 내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등식이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등식은 얘들아, 등식은 식 정리하면 끝이야. 식 정리하면 끝이야. 그냥 등식은. 근데 부등식은 이걸 봐. 얘 보면 여기다가 n 대신에 k 플러스 1 대입한 식이 그건 아닌데 여기다가 n 대신에 k 플러스 1 대입한 식하고 이거하고는 같아 달라. 다르네요. 맞죠? 다르네요. 하지만 나는 100% 알고 있어. 확신해. 누가 더 크죠? 얘가 무조건 더 클 거예요. 왜? 결론이 그렇게 날 거야니까. 날 걸 아니까. 왜? 너희들한테는 참인 명제들만 주어질 거고. 그치? 그러면 얘가 무조건 더 커야지만 이것이 성립한다. 뭐에 의해서? 3단 논법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그냥 쓰세요. 자, 보세요. 이 전개하시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 kh의 제곱.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나서 이것이 누가 더 크다? 1 플러스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의 h 뜻이라고요. 애들이 물어봐. 쌤 이거 왜 나왔어요? 이거 나온 이유는요. 저기 맨 처음식 1번식에서 n 대신에 k 플러스 1 대입한 그 우변이 나오는 것을 써준 거야. 결론이 이렇게 써준다고.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거야. 왜? 이것이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네. 여기서 이게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했을 때의 이유를 써주신다고. 왜냐하면 왜? 이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죠. 어떻게 당연한 거야? 왜? K는 여기 있는 얘와 H제곱이야. 어차피 H는 무슨 수? 양수라고 했고 K는 당연히 이 이상의 어떤 의미의 자연수일 거 아니야. 따라서 KH제곱은 0보다 어떻다? 크다. 0보다 큰 것을 더했으니까 이것보다 얘가 더 큰 게 너무나 당연해요. 이게 되는 거야. 맞지? 자, 결론 들어갑니다. n은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정답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야. 뭐가 지금 여기서의 키포인트 어떤 것들을 꼭 중요하게 써주셔야 서술형에서 감점 안 당하고 갈 수가 있느냐. 4가지 정도 선생님 체크해 줄 테니까 똑같이 가보세요. 자, 당연히 n은 2일 때 맨 처음에서 성립하는 그 부분 꼭 써주셔야겠고 당연히 논리적으로 맞으셔야 돼요. 수학적으로 잘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자, 다음 n은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한다라는 이 표현 꼭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n은 k 플러스 1일 때 뭐 한다? 성립한다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맨 마지막 뭐 한다? 결론 들어간다. 괜찮죠?